네, 2025년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수익버스 오늘도 출발합니다. 매일경제TV의 베스트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SBB테크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번에 수익버스에서 탑승 도와드렸고요. 오늘 두 대 다 질주를 하더니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혹시 신규 진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SBB테크가 제가 12월 30일 마지막 거래가 바로 전 거래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상한가를 안착했더라고요. 제가 오늘까지 보니까 63거래일째 자유로를 외쳤습니다. 자율주행, 우주항공, 로봇, 로봇 안에서 거의 웬만하게 오늘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들은 최근에 수입버스 시간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고 전거래일에도 SBB테크 상승하면서 오늘 30% 정도 살짝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 저는 로봇 섹터가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SBB테크도 지금 이제 삼성의 어떤 보핏의 감속기를 공급한다. 초정밀 감속기 관련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기도 하고 사실 협동 로봇에 들어가는 이제 초정밀 감속기 같은 경우는 일본산 의존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이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은 있고 또 그리고 일본의 어떤 이제 기술력의 상당 부분 많이 따라간 상태이다 보니까 SBB테크의 초정밀 감속기가 앞으로도 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로봇 산업에 이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CES 행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SBTech 같은 삼성향 로봇 관련 종목들이 아주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10% 귀엽게 설정해 드렸는데 지금 30% 넘게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1차 목표가는 당연히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2차 목표가 25,300원으로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익절 나이 때는 1차 목표로 제시해드렸던 18,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사님이 태워주시자마자 1거래일 만에 상한가를 도달한 SBB테크 2차 목표가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한 종목 더 보도록 할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사실 기사님이 굉장히 아끼는 버스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버스고요. 제가 이제 2024년도 작년에 연내에 어쩌면 삼성전자가 이제 추가 지분을 취득해서 삼성 로보틱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콜옵션 행사 시기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진짜로 2024년도 안에 12월 31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14%에서 35%까지 끌어올리면서 제가 생각했던 데 그대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의 지위에 올랐고요. 또 그리고 자회사에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만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명이 또 삼성 로보틱스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제가 빨간 버스를 지난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선물이 된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빨간 버스를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로봇 섹터의 어떤 중심에 서고 사실 삼성전자의 미래 신성장 동력의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상한가를 안착하면서 오늘 로봇 섹터의 상승을 아주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는데 사실 요 종목뿐만 아니라 하이젠 아레나도 상한가 들어갔고요. 네. 클로버뿐만 아니라 시메스 등등등 제가 소개했던 로봇 쪽 종목들이 오늘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 중심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내일 갭이 떴다가 큰 조정이 나와주거나 오늘 종가 기준보다 하락이 나와주면은 오히려 저는 또 절호의 매수 기회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면서 목표가 상향 유치해보도록 할게요.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6만 원은 당연히 돌파를 한 상태고 그래서 2차 목표가로 22만 8천 원을 2차 목표가로 설정해보도록 하겠고요. 익절 라인 때는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6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로 주셨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새해 선물로서 다시 한번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2차 목표가까지 바라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새로운 수익버스 한번 탑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는 어떤 노선으로 갈까요? 아무래도 1월 2일 첫 거래일이고요. 사실상 제가 가장 자신 있는 파랑버스, 시내버스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님이 아끼시는 주력버스, 중기버스에 탑승을 해보겠고요. 오늘도 로봇마을 가보나요? 네, 오늘도 당연히 로봇마을로 가야 되는 거고요. 제가 63거래일째 강조하고 있는 자유로, 자율주행, 우주항공, 로봇, 그리고 양자 암호마을이 있는데 오늘 당연히 로봇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기존에 자유로 포함해서 양자 암호 쪽도 자주 들러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로봇마을 가긴 하지만 기존 다른 마을들에 대한 관심도 여전한가요? 여전히 저는 AI 또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 트레이드, 머스크 트레이드 안에서만 우리가 계속해서 움직인다고 했을 때 2025년도도 시장의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CES 행사를 또 앞둔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가장 큰 모멘텀이 적용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이번에 8년 만에 또 이제 그 젠순왕 엔비디아 CEO가 8년 만에 기조연설에서 로봇 관련된 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로봇으로 전환된다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로봇 사업의 본격적인 진출과 더불어서 빅테크 기업들이 휴머노id 로봇 시장에 지금 선점을 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우리가 로봇 섹터는 장기적으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연말부터 주목해 주셨던 방향성 그대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마을 들러주시겠습니다. 워낙 또 많은 버스들이 또 네. 수익을 냈는데 아직 남은 버스가 있나요? 사실 제가 이제 로봇에서 웬만한 핫한 종목들은 다 수입버스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삼성향 로봇주 안에서 요 종목이 좀 빠진 것 같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버스 번호는요. 바로 270660 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270660번 버스 이름은요? 바로 에브리봇이라는 버스를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와 봤는데 사실 물걸레 자율주행 로봇 청소기 관련해서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또 삼성전자의 로봇 청소기를 ODM 방식으로 생산해주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에브리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 특히 프리미엄 플래그십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뭐 로보락 또 그리고 에코백스 같은 기업들이 그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AI 또 로봇 청소기가 출시되면서 사실상 이제 이 시장을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뺏어가고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뭐 볼리 또 보핏 또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삼성의 어떤 로봇 포트폴리오가 확장될수록 로봇 청소기 ODM 업체인 에브리봇도 반사 이익을 또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 플래그십 로봇 청소기 시장 자체가 워낙에 규모가 클 뿐더러 삼성이 이 시장을 야금야금 점유율을 뺏어온다고 했을 때 에브리봇의 또 가치도 충분히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의 주의를 확보했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의 확보와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어떤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2016년도에 물걸레 로봇 청소기 시장에 진출한 기업이 바로 에브리봇이고 관련해서 라이더 센서 관련된 사업도 영위하고 있어요. 라이더 센서 관련된 핵심 기술이 5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사실 이 센서 같은 경우는 꼭 로봇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거의 첨단 산업의 가장 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뭐 SOS랩, 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뭐 퓨런티어 같은 종목들도 연이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마찬가지로 에브리봇도 라이다 센서 관련된 핵심 특허를 5개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삼성과의 어떤 파트너십이 공고히 이어간다고 했을 때 결국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확대에 가장 큰 수혜주가 또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에브리봇을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로봇주 이제 시작이다라고 앞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에브리봇 지금 탑승 도와드리겠고요. 우선 첫 번째 목표 수익 10% 정도로 설정하나요? 네, 귀엽게 10%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25,000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15,8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25,000원, 손절 라인 15,800원 기억하면서 탑승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버스도 바로 탑승 도와드릴게요. 이번에는 어떤 노선이죠? 네, 첫 번째 파랑 버스에 이어서 1월 2일 새 첫 거래일인 만큼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또 파랑 버스로 두 번째 버스도 달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둘 다 파란 버스로 선택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버스이기도 하고요. 또 시기상 1월 달에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일단 한 달 기준에는 제가 이제 파란 버스를 많이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우리가 충분히 기대가 되는 섹터와 마을 종목으로 골라봤으니까 오늘도 두 번째 버스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와 희망을 품고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버스는 어떤 마을로 가죠? 1월 달에 있을 강력한 모멘텀 마을로 떠나볼 텐데요. 일단은 1월 20일에 있을 미국의 대통령 이 취임식이 있고요.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고 그리고 CS 행사가 가장 큰 모멘텀인데 그중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마을로 오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에 있을 이벤트 마을들로 좀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CES 예상을 했는데 러우 전쟁 종식 마을로 가네요. 맞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해서 이제 당선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해서 언급을 여러 차례 내비치기도 했고요. 실제로 연초에 또 이제 켈로그 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를 또 이제 방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관련해서 최대의 수혜로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 전에는 그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마을로 골라봤습니다. 네, 종전 관련 말로 떠나보겠고요. 이번 버스는 몇 번 버스인가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소개드릴 버스 번호는요. 바로 365330 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365330번 버스 이름 공개해 주시죠. 오늘 바로 SY 스틸텍이라는 버스를 들고 와봤는데 사실 수입버스에서도 대동기어라는 버스를 말씀드렸고 오늘 18%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SY 스틸텍도 후속주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 우크라이나 이제 부총리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요청했던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 데크 플레이트를 공급하는 기업이 SY 스틸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켈로그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가 지금 1월 달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 날짜만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기대감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가 분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이내에 종결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과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적대국들에게는 강한 억제력을, 동맹국들에게는 어떤 강한 자국의 기여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선점할 수 있는 게 우크라이나 종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전 최대 수혜주로 SY 스틸텍, 대동기업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 같은 기업들을 제가 수입버스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관련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반등 흐름 놔주고 있는데 최소한 1월 20일 미국의 대통령 이 취임식 전까지는 그 기대감이 계속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Y 자체도 모회사인 SY도 응합 병실뿐만 아니라 모듈러 주택 사업을 꾸준하게 영위했던 기업이고요. 그 모듈러 주택에 들어가는 데크 플레이트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SY 스틸텍인데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이 시장 방향과는 무관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점치면서 SY 스틸텍 두 번째 버스로 끌고 갔습니다. 네, 주가 차트 보면은 좀 내려와 있다가 다시 좀 돌리는 구간에 올라와 있던데 앞으로 쭉쭉 달리기만 할까요? 네, 저는 1월 20일 전까지는 최소한 1월 10일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크라이나 부총리, 우크라이나가 우리한테 직접 요청한 모듈러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이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SY 스틸텍도 다시 한번 여기 직전 고점 라인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8,580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6,6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8,580원, 손절 라인 6,6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1월 20일 이벤트 때까지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수익버스 모두 탑승 무사히 마치셨겠죠? 이번에는 방송 끝나고 나서 어디로 찾아가면 좋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63거래일제 자유로와 첨단 산업을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도 저는 이 자유로의 열풍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출발하지 않은 로봇 기업과 또 자율주행, 로봇, 양자, 암호 관련된 핵심 수혜 종목들 콕콕 집어서 오늘 말씀드릴 거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2025년도의 대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해도 풍성한 수익 얻을 수 있도록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